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13페이지 펴시면 됩니다. 거기 113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의 감액이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주제는 이제 적과전 종합비용 부분에 있어서 보험료 중에서 이 보험료를 환급하는 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자료 2번 그거 전체적으로 다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자, 제목이 보험료의 환급이에요. 보험료의 환급. 현재 우리 교재에서는 이 보험료가 환급되는 것을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유가 뭐냐니까, 보험 가입 금액의 감액이라고 있습니다. 감액이 뭐예요? 감액. 금액을 줄인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럼 어떤 경우에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하느냐 하니까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가입 수확량이 기준 수확량보다 클 때, 이게 핵심이에요. 가입 수확량이 기준 수확량보다 클 때. 자, 이런 보험을 우리가 무슨 보험이라고 했냐면, 이 가입 수확량은 언제 정해지는 거예요? 보험에 가입을 할 때, 보험 가입 금액을 설정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이거는 실제 수확량이다, 예상 수확량이다. 얘는 예상 수확량이에요. 예상 수확량.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물보험이나 다른 보험과는 다르게 농작물 재해보험은 좀 특수성이 있다 그랬죠. 보험에 가입을 하려면 보험 대상 목적물에 대한 가치를 평가해야 되는데, 이 지금 같은 경우 우리가 과수 4종, 사과배 단감 떫은과 같은 적과전 종합비용 방식은 이따가 보험 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2월 달에 보험에 가입을 해요. 그럼 2월 달에 현장에 가면은 이 과수원에 앙상한 나무만 있지, 그 나무에 과실이 있다 없다? 없다. 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 보험 대상 목적물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가 없는데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없지요. 그죠? 마찬가지로 과수원에 갔는데 2월 달에 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갔는데 과실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입을 한다? 올해 수확될 거를 어떻게 해서? 예상해서 가입을 한다고.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르더라? 가입 수확량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배웠듯이 이 가입 수확량은 어떻게 결정이 되더라? 과수 4종의 경우, 사과배, 단감, 떫은감의 경우에는 평년 착과량의 평착의 몇 퍼센트로? 100%로 보험에 가입을 해요. 나머지 수확 감소 보장 방식 같은 경우에는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 사이에서 계약자가 10% 단위로 선택해서 가입합니다. 벼의 경우에는 5% 단위로 선택해서 가입을 할 수 있더라. 특이하게도 옥수수의 경우에는 표준 수확량을 쓴다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가입 비율이 80%에서 130% 사이에서 결정을 하더라. 그러면 이때의 평착이나 평년 착과량이나 평년 수확량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몇 년 동안에, 과거 5년 동안에 우리 과수원의 평균적인 수확량이에요.
그 평균적인 수확량을 가입 수확량으로 결정을 해서 보험 가입 금액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험에 가입을 할 때 확정된 수확량으로 보험에 가입을 한 것이 아니라 올해 수확이 예상되는 예상 수확량으로 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그죠? 근데 그러면 이 과수원에 실제로 수확할 수 있는 양이 얼마가 되는지를 언제 알 수 있느냐면 적과가 끝나면 알 수가 있어요. 적과가 끝나고 나면. 그럼 적과라고 하는 것은 열매 속기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실을 키우기 위해서는 상품성 있는 가치 있는 과실들을 키우기 위해서 꽃이나 꽃눈이나 어린 과실들을 따버리는 것을 적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적과가 종료되고 나면 적과가 되고 나서 그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이 올해 뭐 할 거예요? 수확할 작물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기준 수확량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 수확량이 아니라 사고가 없었다면 수확할 수 있는 실제 수확량을 기준 수확량이라고 불러요.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앞에 조건을 달았어요. 뭐가 없었다면, 사고가 없었다면, 사고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사고가 있었을 때하고 사고가 없었을 때하고 이 기준 수확량은 달라져요. 사고가 있는 경우하고 사고가 없는 경우. 얘를 이렇게 나누어 보면 사고가 없었다라는 표현을 우리 교재에서는 뭐라고 정의가 되어 있냐면 인정된 착과 감소량이 없는 경우, 인정된 착과 감소량이 없는 경우. 이거는 무사고하고는 좀 틀려요. 단순하게 보면 사고가 없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무사고하고는 틀립니다. 자, 사고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착과 감소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우리 앞에서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이 개념이 무슨 개념인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얘 이름이 뭐예요? 착과 감소잖아요. 그죠? 착과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을 착과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에는 감소라는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감소의 정의를 설명드렸죠. 자, 감소는 수확이 줄어들었는데 무엇에 비해서? 어떤 기준에 비해서 줄어야만 감소해요. 사고가 있었지만 어떤 기준보다도 줄지 않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착과 감소가 없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보험금을 구할 때 이 착과 감소량을 산정을 하는데 이 착과 감소의 기본적인 형태는 평년 착과량, 제가 줄여서 평착이라고 적겠습니다. 평착. 평년 착과량하고 저가온 착과량하고 비교해요. 비교를 해서 어느 쪽이 크면 평년 착과수가 저가온 착과수보다 크면 착과가 줄었죠. 평년 착과량이 1000kg, 저가온 착과량이 700kg. 1000이 크잖아요. 그럼 얼마만큼 줄어든 거예요? 300kg 줄어드는 거예요. 이거를 착과 감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평년 착과량은 과거 5년 동안의 평균적인 우리 과수원의 수확량이죠. 예상 수확량이잖아요. 근데 이 과수원이 사고가 많았다면, 과거 5년 동안 사고가 많았다면 이 평년 착과량은
점점 줄어들겠죠. 그죠? 근데 이번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큰 사고가 아니어서 사고가 미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보다도 얘가 클 수 있겠죠. 그죠? 맞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평년 착과량을 배울 때 이 조사된 저가후 착과량의 상한과 하한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상한 같은 경우는 최대 몇 프로까지? 평년 착과량의 300%까지는 과거 저가후 착과량을 인정한다라고 했으니까 얘보다도 얘가 더 클 수가 있다는 거지. 보험기간 내 보장하는 죄로 피해는 있었지만 평착보다 적착이 작아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요는 핵심은 사고가 있다 하더라도 착과 감소는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고냐 무사고냐로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착과 감소 보험금은 어떤 기준에 비해서 줄어야 돼요. 그 기준이 뭐예요? 평년 착과량. 이 평년 착과량보다 줄어야 보험금이 지급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인정된 착과 감소량이 이번에는 있는 경우, 착과 감소량이 있는 경우. 자, 이거는 뭐보다 뭐가 작은 거예요? 평년 착과량보다 저가후 착과량이 작아서 착과 감소가 발생을 한 경우죠. 맞나요? 자, 그러면 이게 과거 5년 동안의 우리 과수원의 평균적인 착과량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적과 후 착과량입니다. 자, 이때 1번과 2번의 경우, 자, 1번의 경우 사고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 과수원에서 실제로 수확할 수 있었던 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죠. 적과 후 착과량이죠. 오케이? 그래서 인정된 착과 감소량이 없는 경우에는 적과 후 착과량이 뭐가 되느냐 하면 기준 수확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우리 과수원의 보험 가액이 되는 거라고. 이게 실제로 우리 과수원에 사고가 없었다면 수확할 수 있는 수확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인정된 착과 감소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만큼 줄은 거죠. 이만큼 줄은 거잖아요. 이 줄어든 양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요? 착과 감소량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럼 사고가 없었다면 우리 과수원에서 수확할 수 있던 양은 얼마일까요? 지금 얘는 사고로 인해서 저가 후 착과량이 줄어든 거죠. 그럼 사고가 없었다면 착과 감소량도 저가 후 착과량이었겠지요. 오케이? 사고가 없었으면 얘가 그대로 달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정된 착과 감소량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 수확량은 적착에다가 착과 감소량을 더한 것을 기준 수확량이라고 불러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보험에 가입을 할 때 1000km에 가입을 했는데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했어요.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하니까 현장에 가서 달려있는 과실의 개수를 셌단 말이에요. 그죠? 세보니까 가입할 때 1000km였는데 이 과수원에는
사고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1000km가 달려, 700km가 달려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럼 지금 많이 가입한 거예요? 적게 가입한 거예요? 많이 가입했죠. 700km만 가입해도 될 걸 1000km를 가입을 했으니까 300km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 보험에 가입을 할 때 이 가입 수확량의 가입 가격을 곱해서 보험 가입 금액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죠? 1000km에 예를 들어서 1000원이다. 그럼 100만 원이 보험 가입 금액이 된다고. 그죠? 2000원 합시다. 과수는 보험 가입 금액이 최소 200만 원 이상이 돼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200만 원에 가입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14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 60만 원에 대한 가입 금액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 하면은 많이 가입을 했으니까 700km로 줄여야 되겠죠. 그죠? 이때 이 60km를 가맥분 보험 가입 금액이라고 불러요. 가맥분 보험 가입 금액. 줄어든 양만큼 가맥된 거. 그러면 많이 가입을 했으니까 보험 가입 금액을 2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줄일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140만 원으로 줄였다면 보험료도 보험 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설정이 되니까 보험료도 줄어들겠죠. 그죠? 그 줄어든 만큼의 보험료를 뭐 해줘야 된다고? 돌려줘야 된다고. 보험료를 환급해줘야 된다고. 이때 이 돌려주는 보험료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 하니까 차액 보험료라고 부릅니다. 뭐라 부른다? 차액 보험료.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니까 저가 후 착과량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저가 후 착과량. 저가 후 착과량은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이게 이제 이 과목에 가면 배우는데 미리 설명을 드릴게요. 이 개념에 대해서. 적과 후에 이 과수원에 달려있는 착과량이니까 무게는 품종이나 품목과 상관없이 정해져 있다라고 했죠. 사과든 배든 단감이든 떫은감이든 상관없이 가입할 때 무게가 정해져 있다라고 해서 가입 과중으로 키로당입니다. 키로. 1kg. 그래서 이 과중은 생략을 하고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 과중에다가 개수를 곱해주면 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조사를 하느냐면 여러분들이 적과 후 착과수 조사라는 것을 합니다. 적과 후 착과수 조사. 그럼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를 드리면 양으로 하면 계산하기가 번거로우니까 량을 수로 제가 줄일 거예요. 수로. 적과 후 착과수. 얘를 어떻게 구할 거냐? 먼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조사 대상 주수에다가 조사 대상 주수에다가 표본주 한 주당 평균적인 착과수를 곱해서 산출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자격증을 따고 명찰을 딱 달고 조끼 입고 모자 쓰고 토시 딱 끼고 가는 거야. 현장에 딱 갔는데 이 과수원에 나무가 한 10,000주 정도 심어져 있어요. 10,000주. 근데 지금 여러분들 무슨 조사하러 왔어요? 적과가 끝나서 그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이 몇 개인지 이거 조사하러 왔잖아요. 그럼 이 적과와 착과수는 사고가 발생해야만 하느냐? 아니에요. 적과와 착과수는 의무조사입니다. 의무조사여서 사고 유무와 상관없이 계약 농지 전 건에 대해서 무조건 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무조건 조사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조사하는 게 이거예요. 이때는 평가사 인력이 많이 필요하겠죠. 전국의 사과배, 단감, 떫은감, 과수원에 전국의 손해평가사가 동시에 투입이 되는 거예요. 자, 갔더니 만주가 심어져 있어. 그럼 이거 어떻게 셀래요? 하나하나 다 세는 거는 힘들겠죠. 정확하겠지만. 그래서 전부 세는 거를 우리는 조사 방법 중에 전수조사라고 부르고, 전수조사는 정확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에서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가 착화수 조사는 전수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표본조사합니다. 자, 무슨 조사? 표본조사. 그럼 표본조사를 한다는 말은 이 과수원에 심어져 있는 모든 나무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들 중에서 일부 나무만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일부 나무만. 그러면 만주일 때, 과수원에 심어진 나무가 만주일 때 몇 주를 조사를 해야 될까?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기준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알아야 될 게 뭐 알아야 돼요? 조사 대상 주수를 알아야 돼요. 문제를 풀려면. 적과 후 착과수의 계산 과정과 값을 쓰시오. 시험 잘 나옵니다. 아주 잘. 왜? 여러분들 무조건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 대상 주수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표본주 한 주당 평균적인 착과수가 뭔지 또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조사 대상 주수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적과 후 착과수 조사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적과 후 착과수 조사 때 제일 먼저 조사하는 게 나무 조사예요. 나무 수를 조사합니다.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는 주수 조사라고 불러요. 그럼 과수원이 아니고 밭이면 무슨 조사를 할까요? 작물의 개수 조사를 할까요? 면적을 조사할까요? 면적 조사합니다. 논이나 밭은 면적 조사를 하고요. 과수원은 나무 조사를 합니다. 왜? 나무에 과실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조사를 하는 게 주수 조사 또는 면적 조사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면 주수 조사를 할 때 제일 먼저 조사하는 게 뭐냐니까, 이 과수원에 실제로 열매가 맺히는 나무가 몇 주가 있는가를 조사를 해요.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실제 결과주수라고 부릅니다. 실제 결과주수. 실제로 맺힐 실제로 과실이 맺힐 수 있는 나무의 수를 조사한다고. 이거 실제 결과주수하고 다른 표현은 뭐냐면 가입 결과주수가 있어요. 자, 과수사종은 나무손해보장에 가입할 수 있죠. 그래서 나무손해보장에 가입을 하려면 가입 결과주수에다가 일주당 가격을 곱해서 보험 가입 금액을 설정을 해요. 근데 이도 마찬가지로 가입 결과주수하고 실제 결과주수가 차이가 나면, 실무상 5% 차이가 나면 원장을 변경을 해야 돼요. 계약 변경을 해야 돼요. 계약 변경에 관련된 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넘어가고, 일단 실제 결과주수란 뭐냐, 이 정의를 알아야 돼요. 실제 결과주수는 보험에 가입하는 가입일자를 기준으로, 과수원 내 심어져 있는 식재된 가식은 안 되겠죠. 식재된 모든 나무의 수를 우리는 실제 결과주수라고 불러요. 그러면 결과가 되지 않는 것들은 제외를 시켜야 되겠죠. 과실이 맺히지 않는 나무들은 제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대표적인 게 뭐냐니까 유목입니다. 유목이라고 하면 어린 나무. 자, 우리가 유목을 판단하는 나무 수령 기준이 있었죠. 인수 제한 배울 때. 첫 번째, 2년 미만인 거 누가 있었어요? 두릅하고 블루베리. 그다음 하나 더, 망감류의 고접. 얘는 2년 미만이면 인수 제한. 포복
참호 3. 4대강 유무. 5밤 자면 몇 살? 6잘 7차 8호. 복분자는 1년 이하 11년 이상. 오미자는 3543이에요. 543. 식재 후 4년차 이상. 삭벌갱신 후 3년차 이상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라고 배웠잖아요. 인수제한. 기타 인수제한되는 부분들은 제외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외한 것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실제 결과주수예요. 그러면 보험에 가입하기 이전에 이미 죽은 나무가 있었다면 이거는 실제 결과주수에 포함이 돼요, 안 돼요? 어디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어요? 가입하는 날을 기준으로 심어져 있는 모든 나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가입하기 이전의 재해로 나무가 죽었다면 이 나무는 실제 결과주수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그죠? 그럼 그거는 뭐에 해당되느냐니까 인수제한이에요. 인수제한. 가입하기 이전에 죽은 거는 뭐다? 인수제한이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결과주수, 실제로 과실이 맺힐 수 있는 나무들을 조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조사하는 게 뭐가 있느냐니까 고사주수를 조사합니다. 고사주수. 자, 고사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말라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죽었다 하면 안 돼. 반드시 이 키워드가 들어가야 돼요. 실제 결과주수 중에서 실제 결과주수 중에서 이게 중요해요. 이게 실제 결과주수 중에서 보장하는 재해로 죽은 나무의 수입니다. 이 키워드가, 이 두 개의 키워드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실제 결과주수 중에서 보장하는 재해로 죽은 나무의 수를 우리는 뭐라 부를 거다? 고사주수라고 부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있습니다. 얘를 우리가 수학불능주수라고 하는데, 수학불능주수를 인정하는 품목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품목이 있는데, 과수사종은 얘를 인정을 해요. 근데 종합과수는 또 이게 없어요. 그래서 일단 적과전 종합위험 과수사종에서는 수학불능주수가 있다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실제 결과주수 중에서 보장하는 재해로 전체 주지 꽃 혹은 꽂는 등이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적을 필요 없어요.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 분리라는 말은 절단되었다라는 거예요. 절단의 종류가 이제 그냥 절단이 있고, 그 다음에 절단 2분의 1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나무의 주간부, 나무의 주기둥이 절단되었거나 분리되었거나, 또는 전체 주지 꽂는 등이 3분의 2 이상 분리되면 그냥 절단이에요. 3분의 2 이상 분리되면 뭐라고요? 그냥 절단이고, 2분의 1 이상 분리되었다라고 하면 절단 가로 열고 2분의 1. 그럼 왜 이거를 정도를 구분을 했느냐니까 3분의 2인 거는 고사예요. 3분의 2는 고사로 보고 2분의 1은 수학불능으로 봅니다. 나중에 이제 볼 거예요. 분리, 침수되어 보험기간 내 수확은 불가능하나
나무는 살아 있어. 나무는 죽지 않고 살아 있어. 향후 내년에는 수확이 가능한 나무의 수. 여기 이제 2차 2과목 맨 뒤편에 가면 용어의 정리라는 게 있어요. 그 용어의 정리편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번과 3번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살펴볼게요. 둘 다 실제 결과 주수 중에서 보장하는 재해로 라는 뜻이죠. 죽었거나 수확이 불가능한 나무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 두 개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 나무에 달려있는 것은 과실이 있다 없다? 없다. 고사는 당연히 없겠죠. 수확불능은 없는 거로 간주하는 거예요. 수확불능은 없는 것으로 뭐 한다고요? 간주. 즉 과실에 대해서는 100% 피해다라고 보시면 돼요. 고사주수와 수확불능주수는 과실에 대해서 몇 퍼센트 피해? 100% 피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가 있느냐니까 미보상주수라는 게 있어요. 미보상주수. 얘는 뭐 미보상이라고 했으니까 보상하는 거다, 보상하지 않는 거다. 보상하지 않는 거예요. 얘는 실제 결과 주수 중에서 보장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고사되었거나 수확량이 현저하게 감소된 나무의 수를 미보상주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2번과 3번은 보장하는 재로, 4번은 보장하는 재의 이해의 원인으로. 오케이?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보험에 가입을 할 때 적과전 종합위험에 가입을 하고 5종 한정에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5종 한정 특약에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반대로 어디에 가입된 거예요? 종합위험에 가입이 된 거예요. 근데 조수의 피해가 왔어요. 멧돼지가 와서 다 들이받았단 말이에요. 이때 죽은 나무, 얘들은 고사주수가 되겠죠. 그죠? 근데 5종 한정 특약에 가입을 했어요. 5종 한정 특약은 자연재해 중에서 5가지만 보장하는 거잖아요. 태, 우, 지, 집, 화. 이 5가지만 보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조수에 보장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 죽은 나무는 어디에 들어간다고? 고사되었거나 수확량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나무, 미보상 주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미보상 주수도 고사 또는 수확 불능인데 보장하는 재해 이해의 원인으로 죽었거나 수확량이 현저하게 감소한 나무들의 수를 우리는 뭐라 부를 거라고? 미보상 주수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됐죠? 기본 개념은 그렇게 익히시면 돼요. 그러면 2번, 3번, 4번의 공통점은 뭐예요? 2, 3과 4의 차이점은 보상, 미보상입니다. 그죠? 그럼 2, 3, 4의 공통점은 자, 이 나무에 과실이 있다, 없다? 고사되었으므로 없지요. 수확불능이니까 없는 것으로 간주했지요. 고사되었으니까 없지요. 수확불능이니까 없는 것으로 간주했지요. 결국은 2, 3, 4의 나무에는 착과된 과실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무슨 조사하러 왔어요? 착과수 조사하러 왔는데 2번과 3번과 4번에는 나무에 과실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얘들은 제외하고 조사해야 되겠죠. 제외하고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 조사 대상 주수는
실제 결과 주수에서 고사 주수 빼고 수학 불능 주수 빼고 미보상 주수를 제외한 표본 조사의 대상이 되는 나무수다라는 뜻입니다. 표본 조사의 대상이 되는 나무수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조사 대상 주수라고 불러요. 그러면 지금 이제 표본 조사를 할 건데 만주 중에서 혹은 천주 중에서 몇 주를 골라서 조사를 할 건가?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했죠. 그 기준이 누구냐니까 이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표본 주수를 산정하고 계산해서 정하고 표본주를 선택해서 정해서 그 표본주에 달려있는 과실의 개수를 조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표본주가 10주였다. 1000주 중에서 예를 들어서 300주 중에서 표본주가 10주였다. 그럼 그 10주만 세는 거예요. 그럼 그 10주에 달려있는 과실이 1000개였다. 그럼 이 표본주 한 주당 평균적인 착과수는 몇 개가 되는 거예요? 1000개, 이 1000개가 10주에서 조사된 거잖아요. 그럼 평균적인 착과수는 몇 개가 되는 거예요? 100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조사 대상 주수가 300주였고 표본주 한 주당 착과수가 100개였으니까 이 과수원에 달려있는 착과수는 몇 개로 본다? 3만 개로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달려있는 과실의 개수를 조사합니다. 이해됐죠? 자, 여기까지만 설명할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한 단계를 더 들어가면 우리 이 사과 같은 경우에는 자가 수정을 못 해요. 타가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품목의 그 씨를 갖고 와서 수정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과수원에 가면 품종이 한 품종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품종을 같이 키워요. 그래서 적과후 착과수 조사는 품종에 따라 달려있는 과실의 개수가 다를 수 있겠죠. 어떤 품종은 많이 달리는 과실이 있을 거고 어떤 품종은 적게 달리는 과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수령에 따라서 달려있는 과실의 개수가 틀릴 수 있겠죠. 어린 나무에 달리는 과실과 오래된 나무에 달리는 과실은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밀식이냐 일반이냐에 따라서도 달려있는 과실의 개수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조사를 할 때는 품종별로, 수령별로, 재배 방식별로 적과후 착과수 조사를 해서 그거를 다 합치면 이 과수원의 적과후 착과수가 됩니다. 그러면 품종별로, 수령별로, 재배 방식별로 적정 표본 주수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본 수업 들어가서 설명할 거예요. 지금 설명하면 이게 이제 중요한 거, 이게 자꾸 퇴색이 돼 버리니까 기본만 이해하시라고. 지금은 단일 품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요거 정리하고 이리로 넘어갈게요. 자, 적과후 착과수는 언제 조사를 하냐면 적과가 끝난 시점. 자, 그러면 적과 한계일이라는 게 있어요. 계약자마다 적과를 하는 날짜가 다를 수 있겠죠. 이때까지는 적과를 하세요 하고 적과 한계일이 있는데 사과 배보다는 단감 떫은감이 한 달 늦어요. 항상 기억을 하실 때 사과 배는 6월 30일, 단감 떫은감은 7월 31일이 적과 한계일입니다. 그때까지는 무조건 적과를 끝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적과는 사고 접수된 농지가 아니라 계약 농지 전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의무조사입니다. 오케이? 조사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니까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표본 주수를 산정하고 표본주를 선정해서 표본주에 달려있는 과실의 개수를 조사한 다음 이걸 표본주로 나누어서 표본주 한 주당 평균적인 착과수를 구한 다음 조사 대상 주수에 곱하면 그게 이 과수원에 실제로 달려있는 과실의 개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 중요한 부분 다시 살짝 옆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 보험료의 환급 부분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보험료의 환급이 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첫 번째의 경우가 뭐냐니까 초과보험이 되었을 때. 무슨 보험? 초과보험. 초과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 가입 금액이 가액보다 큰 경우를 말해요. 그죠? 그래서 초과보험이 발생하면 가입한 금액을 가액하고 같이 맞춰줍니다. 그럼 가입 금액을 줄여야 되겠죠?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보험 가입 금액의 감액이라고 부르고, 적과전 종합위험에서의 감액 사유는 가입 수확량이 기준 수확량보다 클 때, 이 경우가 뭐냐니까 초과보험이 되는 형태예요. 즉 예상했던 수확량보다 실제로 수확하는 양이 작았으므로 내가 가입할 때 보험료를 많이 냈으니까 그 많이 낸 부분을 어떻게 해준다고? 돌려주는 것을 우리는 차액 보험료라고 부른다. 오케이? 사유가 중요합니다. 사유가 가입 수확량이 기준 수확량보다 큰 경우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얼마를 되돌려 줄 거냐? 얼마를 되돌려 줄 거냐? 이게 중요하겠네요. 그 돌려주는 보험료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차액 보험료라고 부른다. 차액 보험료. 그럼 차액 보험료는 우리 이론서에 공식이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냐니까 뭐 글자가 좀 길어. 감액분 계약자 부담 보험료예요. 감액분 계약자 부담 보험료에다가 감액 미경과 비율에다가 실무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이론서에 공식이 있기 때문에 적습니다. 미납입 보험료. 자, 미납입 보험료는 농작물재해보험에서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연납이기 때문에. 가입할 때 1년치를 한꺼번에 내기 때문에. 미납입, 그럼 만약에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면 계약은 성립되겠죠. 불료식 낙성 계약이니까 계약은 성립이 되겠지만 보험료를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니까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죠? 유상계약이고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효력이 상실돼요. 보험료도 안 냈는데 이 보험이 유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볼 때 얘는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조건에 미납입 보험료가 얼마 있다라고 했다면 빼줘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니까 감액분 계약자 부담 보험료가 무엇이고 감액 미경과 비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럼 보험료를 돌려줄 때 어떻게 돌려주느냐 하면, 자,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은 정책보험이다. 그죠? 정책보험이다. 그래서 보험료를 지원을 해준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정부가 지원하고 지자체가 지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차액 보험료를 환급해 줄 때는 누구 거만 돌려줄까요?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만 돌려주겠죠. 그 표현이 이거예요.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돌려줍니다. 돌려줄 보험료는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돌려줘요. 그런데 이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전부 돌려주는 게 아니고 지금 가입 수확량이 기준 수확량보다 커서 발생한 그 차액만큼만 돌려주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뭐라고? 감액분 계약자 부담 보험료예요. 근데 이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다 돌려주는 게 아니고, 감액분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또 다 돌려주는 게 아니고,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기점으로 해서 그 앞에 계약 24시부터 적과 전까지는 보장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지금 조사 시점이
적과 시점에 조사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적과하기 전까지 계약 24시부터 적과 전까지는 보장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경과 부분이라고 부르고, 그러면 적과 이후부터 계약 종료까지 11월 말까지 이때는 지금 보장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니까 미경과 비율이라고 불러요. 그럼 미경과 비율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니까 사고가 발생한 달에 그 미경과 비율이 보험회사에서 만들어 놨어요. 보험회사에서 만들어 놨다고. 그럼 사과배는 이 미경과 비율을 찾으려면 몇 월 달 걸 봐야 될까요? 미경과 비율표가 있는데 그게 월별로 그 값들이 정해져 있다고. 그럼 이 미경과 비율표에서 사과배는 몇 월 달 걸 봐야 될까요? 6월 달 걸 봐야 되겠죠. 사과배는 적과 시점이 몇 월 달이라 그랬어요? 한계일이 6월 30일. 단감 떫은 감은 몇 월 달 걸 봐야 될까요? 7월 달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이제 복잡합니다. 종합위험이냐, 5종 한정이냐, 그 다음에 보장 수준이 50%냐, 70%냐, 사과배냐, 단감 떫은 감이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면 총 몇 가지를 외워야 되냐면 경우의 수가, 자, 첫 번째 가지 수가 몇 개예요? 종합위험이냐, 5종 한정이냐, 2개지요. 그 다음에는 보장 수준이 50%냐, 70%냐, 2개지요. 사과배냐, 단감 떫은 감이냐, 2개지요. 2에 3승 하니까 경우의 수가 8가지가 나와요. 그러면 이 8가지를 조건으로 주느냐? 안 줍니다. 외워야 돼요. 다른 거는 미경과 비율은 외울 필요가 없는데 과수 사종의 감액 미경과 비율 8가지는 암기하셔야 돼요. 그 암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험에도 실제로 나왔고, 자, 지금 제가 경우의 수가 총 8가지가 나온다라고 했죠. 자, 카테고리를 제가 한번 나눠 볼게요. 자, 첫 번째, 5종 한정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 이걸 뭐라 불러요? 종합위험에 가입을 한 거고, 그 다음에는 5종 한정 특약에, 적과 전에 5종 한정 특약에 가입을 한 경우, 이렇게 2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적과 전에 보장 수준이 50%형과 70%형, 이렇게 2가지로 나뉘어요. 보장 수준이. 적과 전에 보장 수준을 50%형과 70%형으로 나눕니다. 얘도 똑같이 50%형이 있고 70%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50%형하고 70%형하고 2가지가 있을 때 어디에 가입을 하고 싶으세요? 70%에 가입을 하고 싶죠? 그죠? 선택하시면 돼요. 50%형과 70% 중에 계약자가 뭐 한다고? 임의로 내 마음대로 선택해서 가입이 됩니다. 단 가입하고 나서 손해율이 120% 이상이 되는 경우, 가입하고 나서 3년간입니다. 3년 기준으로 해서 얘는 3년 연속 가입이라는 조건이 없어요. 자기 부담 비율은 120이라고 그랬죠. 얘는 연속 가입 조건은 없어요. 3년간 적과 전 손해율이 중요한 표현이에요. 3년간 적과 전 손해율이, 적과 이유는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 보장 수준은 착과 감소 보험금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뭔 말이냐면 착과 감소 보험금은 그 다음에 과실손해보험금은 자, 사과배 단감 떫은 감에서 과실에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이 2가지가 있어요. 착과 감소 보험금과 과실손해보험금이 있습니다. 착과 감소 보험금은 언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적과 전에 보장하는 제로 평착보다 적착이 적으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 그 다음 과실손해보험금은 언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적과 종료 이후에 보장하는 제로 과실의 손해가 발생하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에요. 그럼 이 보험금의 산출식이 뭐냐니까 착, 미, 자, 가, 보입니다. 착미자가보. 앞으로 이제 이게 착미자가보 계속 암기할 거예요. 착한 미자는 보상을 받는다. 착한 미자가 보상을 받는다. 이때 이 착이 착과 감소량입니다. 착과 감소량. 미는 미보상 감수량이고 자는 자기부담 감수량이고 가는 보험 가입 가격. 그 다음에 보가 보장 수준이에요. 자, 과수사종은 적과를 기준으로 해서 이때 받을 수 있는 게 착과감소 보험금이고 이때 받을 수 있는 게 과실손해보험금이에요. 그럼 이 시점은 내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투입된 생산비가 100% 들어간 게 아니죠. 작물의 작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계약 24시부터 11월 30일까지가 하나의 작기인데 1작기인에 투입된 비용이 다 들어갔어요. 일부만 들어갔어요. 일부만 들어갔기 때문에 이때 정해지는 보험가입 금액은 전체를 기준으로 정해진 거니까 이거를 다 보상을 해주면 안 되겠죠. 예전에는 최대 80%까지 해줬어요. 80%까지 했는데 손해가 많다 보니까 보장 수준이 현재는 두 가지가 있더라. 몇 프로 있다? 50%와 70%가 있는데 가입을 할 때는 신규 가입이든 상관없어요. 3년 연속 가입 조건이 없습니다. 신규 가입자도 50% 또는 70%로 가입을 할 수 있는데 단 3년 동안의 손해율이 적과 전 손해율입니다. 뭐라고요? 적과 전 손해. 왜? 이 보장 수준은 언제만 적용을 하기 때문에 적과 전에만 적용을 하기 때문에 적과 전 손해율이 120% 이상이면 50%형에만 가입하도록 페널티를 준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우리 교재 몇 페이지에 있느냐면 116페이지 볼까요? 116페이지 찾으셨어요? 거기 보면 맨 아래쪽에 동그라미 5번 찾으셨어요? 동그라미 5번? 4번하고 5번이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착과감소 보험금의 보장 수준은 50%, 70%. 계약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보장 수준으로 한다. 임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5번 단 50%형은 임의 선택이 가능하나 최근 3년간 누적 적과전 손해율이 120% 이상인 경우에는 몇 프로형만 가입할 수 있다고요? 50%, 70% 가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핵심은 손해율은 손해율인데 적과 전 손해율입니다. 즉, 자, 우리 손해율이 뭔지 배웠죠? 손해율이 뭔지 배웠죠? 그죠? 순보험료 대비 내가 수령한 보험금의 비율을 손해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손해율을 구할 때는 수령한 보험금의 합을 뭐로 나눈다라고 했어요? 순보험료로 나눈다라고 했죠? 왜 순보험료로 나눠요? 영업보험료로 안 나누고? 보험금의 재원이 되는 게 순보험료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때 이 보험금은 적과 전 손해율이라고 했으니까 적과 전의 보험금에 해당이 됩니다. 적과 전의 보험금. 즉, 과실손해보험금이 아닌 착과 감소보험금이에요. 착과 감소보험금. 최근 3년 동안 내가 착과 감소보험금을 얼마를 받았는가를 알아야 돼요. 표로 줍니다. 그리고 내가 납입한 순보험료가 얼마인가 표를 줘요. 그럼 그 두 개를 가지고 계산을 해서 뭐를 산출한다? 적과 전 손해율을 산출하겠죠. 이 적과 전 손해율이 120% 이상이다. 120% 나왔다.
그러면 이 계약자는 선택할 수 있는 보장 수준은 50%다, 70%다? 5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19% 나왔다. 그럼 70%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입할 때는 제한이 없어요. 가입하고 나서 이 계약자가 손해율이 높아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최근 3년 동안의 손해율이, 적과전 손해율이 120% 이상이 되면 70%형에는 가입할 수 없고 50%형에만 가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리하셔야 됩니다. 네? 페널티죠. 과거에는 가입할 때 페널티를 줬어요. 과거에는 3년 연속 가입, 2년 연속 가입 이런 조건도 있었고 가입할 때 손해율을 기준으로 50%냐 70%냐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이게 민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작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작년부터. 작년이라고 하면 우리 교재는 1년이 늦으니까 23년도부터 이 조건, 24년도부터 이게 바뀌었다고. 오케이? 그래서 가입 후에 페널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보장 수준에 대해서 50%, 70%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품목이 나뉘어집니다. 사과 배가 있을 거고 단감 떫은 감이 있을 거고 사과 배가 있을 거고 단감 떫은 감이 있을 거고 사과 배가 있을 거고 단감 떫은 감이 있을 거고 사과 배가 있을 거고 단감 떫은. 그래서 최종적으로 몇 가지가 나오느냐 하니까 8가지의 감액 미경과 비율이 나와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 암기를 할 때는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7, 8, 6, 7, 8, 9, 7, 8.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7878 이렇게 돼요. 앞에 두 개 78이죠? 뒤에도 78이죠? 가운데가 6789예요. 오케이? 뭐 이거를 외우겠지. 7878 요걸 외워야 돼.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뒤에 자리를 붙일 거예요. 그 뒷자리가 어떻게 되냐니까 043 930 88 이렇게 되는데 암기 코드는 043이 충청북도 지역 번호예요. 충북 지역 번호입니다. 충청북도에 거주하시는 930씨가 연세가 88세예요. 88세. 외웠나 못 외웠나?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그죠? 7878 암기하셔야 돼. 자 볼까요? 7, 8, 6, 7, 8, 9, 7, 8 앞자리 외웠네. 그죠? 이분이 어디 사신다고? 충청북도 사신다고. 성함이 930씨인데 연세가 88세예요. 외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지문에 문제가 나왔다고 감액 미경과 비율을 찾아야 돼. 5종 한정 미가입이고 5종 한정 미가입이고 보장 수준이 50%일 때 사과 배의 감액 미경과 비율은 70%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게 이제 표를 보시면 우리 교재 113페이지 보겠습니다. 113페이지. 11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감액 미경과 비율 표가 있죠. 표 찾으셨어요? 자, 거기 보니까 적과 종료 이전 특정 위험 5종 한정 보장 특별 약관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얘는 종합위험이죠? 맞나요? 자, 종합위험에 착과 감소 보험금의 보장 수준이 50%일 때 사과배는 몇 프로예요? 70%죠? 70%형은 몇 프로예요? 63%. 70%형은 사과배는 63%예요. 이해됩니까? 자, 요렇게 돼 있다고.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볼까요? 적과 종료 이전 특정 위험 5종 한정 보장 특별 약관에 가입한 경우의 감액 미경과 비율 보이죠? 아무거나 하나 골라봅시다. 단감 떫은 감의 50%형은 단감 떫은 감의 50%형은
5종 한정 특약에 가입을 했고 50%인데 단감 떫은감이니까 몇 프로 나와요? 90%가 나온다는 거지. 맞나요? 자, 근데 이거는 감액 미경과 비율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제가 아까 이 미경과 비율은 보험회사에서 사고가 속한 달에 미경과 비율을 이미 정해놨다라고 했잖아요. 얘가 사과니까 몇 월 달이에요? 적과가 끝난 시점이 6월이고 얘는 7월이고 얘는 6월, 7월, 6월, 7월, 6월, 7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미경과 비율표는 우리 교재 제일 뒤쪽으로 넘겨봅니다. 제일 뒤쪽으로. 제일 뒷페이지 넘겨보시면 32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26페이지. 무슨 표가 하나 있죠? 자, 그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거. 적과 종료 이전 특정 위험 5종 한종 보장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착과 감소 보험금 보장 수준 50%일 때, 자, 거기 보니까 보통 약관 사과배 단감 떫은감에서 1월 달부터 해서 쭉 나와 있죠. 표에. 맞나요? 자, 거기에서 사과배니까 몇 월 달 걸 봐야 돼요? 6월 달에 몇 프로 돼 있어요? 70%. 단감 떫은감은 7월 달 걸 봐야 돼요. 84%. 자, 여기 봅니다. 얘가 70%, 사과배가 70%고 단감 떫은감이 84%가 왜 나왔는지 이해되죠? 이게 감액 미경과 비율이라고 해서 별도의 비율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니까 적과후 착과수 조사가 있었던 달이 6월 달이고 7월 달이니까 이 표에서 얘들만 따로 빼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 자체를 묻는 문제는 절대 안 나옵니다. 나오면 환장하죠. 그죠? 그럼 틀리라고 낸 문제지. 다만 뭐는 알아둬야 되겠다고. 과수 사종의 감액 미경과 비율은 외우자.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외우는 방법이 7878입니다. 앞뒤가 똑같은 거. 78, 6789, 78. 충북 043에 930시가 연세가 88세.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이제 감액 미경과 비율까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얘를 왜 적용하는지. 앞에 보장을 받았고 보장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돌려주기 때문에 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다른 품목들은 감액이 아니죠. 감액이 아니니까 얘는 뭐가 된다고? 그냥 미경과 비율이 되고 과수 4종의 가입 수확량이 기준 수확량보다 커서 돌려주는 차액 보험료에서만 감액이라는 말이 붙는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이 감액이라는 말이 전부 사라져요. 다른 것들은 전부 다 계약자 부담 보험료에다가 미경과 비율이 붙는 거고 과수 4종에 한해서만 감액이라는 부분이 붙는다는 거예요.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